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게 됐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골프 수업하기로 했죠. 그래서 케이린 씨 잠깐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 골프를 입문하게 된 케이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인데 그 골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어떤 개념을 좀 잡아보고 골프란 스포츠가 어떤 스포츠인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걸 야디지 북이라고도 해요. 야디지. 예, 야디지라고도 하고 야디지 그러니까 지도 같은 거죠. 모아놓은 걸 이제 야디지 북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여행으로 말하면은 지도 같은 거예요. 지도. 처음에 티샷을 해서 홀아웃을 하려면은 어떤 여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래서 이 지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게 파포입니다. 이 파포는 그 설계된 골프 설계자의 그 홀의 설계 의도가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포라는 것은 4번 만에 홀 아웃을 하세요라는 뜻입니다. 네. 어렵진 않죠. 네, 2번 만에 넣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홀컵 안에 들어간과 동시에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바닥에 닿으면. 그래서 그걸 꺼내면 이제 홀 아웃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홀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골프장은 파3, 파4, 파5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총 보통은 72개의 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3, 파4, 파5를 18개를 막 섞어서 더하면 총 72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보통 이 타수를 줄이게 되죠. 파3 같은 데선 핀 가까이 한 번만에 쳐서 넣고 원퍼트로 넣으면 버디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수를 줄여가면서 하루에 18홀 한 라운드 동안 보통 한 평균 한 4-5개 3-4개 정도를 줄이게 되고 그래서 4라운드를 하면 보통 20언더까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10대 언더를 이제 치게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으면 더 언더가 수가 적겠죠. 네. 그래서 잠깐 이제 야디지북을 보게 되면 이 티박스라고 하는 처음에 티샷을 하는 존이 이렇게 종류가 좀 있어요. 네. 멀수록 어렵겠죠. 선수들은 보통 블랙티, 뭐 챔피언티라고도 하는데 맨 뒤에서 보통 칩니다. 그래서 치게 되고 그 다음 앞에가 보통 그 챔피언티 블루티라고도 하는 블루티가 있고 제가 적어볼게요. 블랙이 똑같네요. 블루. 그 다음 앞에가 화이트라고 해서 보통 남성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이 치는 화이트티가 있고 그 앞에 맨 앞에 레이디티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시니어티도 있기도 한데 보통 시니어티와 레이디티가 비슷한 위치이거나 화이트티와 레이디티 사이가 시니어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지도, 이 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 이름, 그다음에 파폰지 이렇게 나와 있고 핸디캡이 표현되어 있는 그 지도도 있어요. 핸디캡은 뭐냐면 그 홀의 난이도예요. 그래서 18개의 홀이니까 핸디캡 1부터 18까지 있겠죠. 그래서 핸디캡 18은 제일 쉽다는 뜻이고 핸디캡 1번 홀은 제일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골프장을 설계를 할 때 난이도를 세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쉬운 건 전장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파포인데 이 거리를 굉장히 길게 두면 어렵겠죠. 왜냐면 두 번째 칠 샷이 굉장히 많이 남으니까요. 그렇게 되고 혹은 이 페어웨이를 굉장히 언듈레이션을 많이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티샷을 잘 하더라도 볼이 놓여있는 위치가 평지가 되지 않게끔 그래서 그 아마추어 골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골프장에 가보시면 나중에 정말 평평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사지에서 치는 방법도 익혀야 되고, 그랬을 때 좋은 스코어를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샷을 이제 페어웨이에서 하게 되고, 페어웨이를 놓치게 되면 이런 러프 같은 데서 공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어렵죠. 왜냐면 잔디의 종류를 다르게 하는 경우 많지는 않은데, 일단 잔디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은 클럽과 공의 사이에 잔디가 이렇게 많이 끼게 되면서 그 에너지 손실도 많고 또 클럽이 확 감겨요. 긴 풀에 들어가면. 그래서 굉장히 치기 어렵죠. 그래서 선수들은 이 페어웨이를 지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장타 선수일수록 그 페어웨이를 지키는 확률이 적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조금 각도가 틀어지면 멀리 나갈수록 많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선수들의 기량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는데 페어웨이 안착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잘하는 선수들은 한 60%에서 70%, 그 10개 치면 한 그래도 2개나 3개는 러프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컨을 칩니다. 세컨을 치는데 제가 이 IP를 표시해 놨는데 내가 보통 드라이버를 치면 어느 정도까지 갈지를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팁박스에서 이렇게 IP, 이걸 IP라고 하는데 IP 지점을 봤을 때 위험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솔라고의 솔코스 아웃 1번 홀에서 티샷을 하는데 내가 여기까지가 제가 이거 250m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뒤에 백티에서 치는 건데 만약에 제가 화이트에서 250을 친다 이렇게 치게 되면은 벙커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그걸 고려하셔야 돼요. IP 지점에 내공이 떨어질 지점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래서 이 사이가 너무 좁거나, 그죠? 떨어질 위치좀 너무 좁거나 아니면 벙커 같은 게 위험 요소가 있으면 드라이버를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드라이버보다 덜 나가는 클럽을 잡고 공략하는 게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컨입니다. 세컨을 치면 이제 설계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벙커죠. 벙커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이 그린 주변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프로치라고 하는 숏게임을 하게 되는데 영어적 의미로는 어프로치라고 하면 티샷을 하고 나서 그린을 향해서 공을 보내는 모든 샷을 어프로치 샷이라고 해요. 거리랑 관련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 좀 축소돼서 그린 주변에서 하는 것들 플레이를 다 숏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퍼팅, 그 다음에 이런 작은 피치샷이나 칩샷, 그 다음에 벙커샷까지도 숏게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케이린과 같이 이제 수업을 할 텐데 저는 어프로치부터 수업을 해요. 그 이유는 테이크 어웨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첫 번째 움직이는 동작을 테이크 어웨이라고 하는데 말 뜻 그대로 어웨이면 멀어지는 거겠어요? 가까워지는 거겠어요? 가까워지는 땡! 멀어지는 어웨이는 약간 좀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파워웨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테이크 어웨이는 멀어지게 하다, 멀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골프를 잘게 나누면 8가지 시퀀스로 나눌 수 있는데 어드레스 직후에 나타나는 첫 번째 동작이에요. 그래서 그 동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동작을 하고 그대로 툭 떨어뜨리면 그게 숏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똑딱이부터 하지 않습니다. 케이리는 똑딱이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이제 테이크어웨이 하면서 공을 바로 쳐보는 그런 숏게임부터 해보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숏게임은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이렇게 변수가 많다는 얘기는 케이스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왼발도 내리막이었다가 왼발이 오르막이었다가 복합적인 라인도 있고 네. 그 라인은 공이 놓여있는 위치의 그 지형을 말해요. 그래서 그 지형을 잘 이해해야 볼을 잘 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라이 상황을 공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상하고 이제 실전에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업을 해보면 야외에서 직접 해보면 언제 멘탈이 나가냐면 네. 나는 그대로 배운 대로 했는데 갑자기 볼이 안 맞는 거예요. 막 탑핑이 나고 볼의 윗부분을 맞는 걸 탑핑이라고 하고 네. 볼을 맞히기 직전에 땅을 맞추는 걸 뒷땅이라고 해요. 네. 탑핑이나 뒷땅이 막 나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죠. 난 배운 대로 했는데 자꾸 미스가 나니까 그때 멘탈이 나가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막 헤매고 다니시죠. 그럼 이제 마음의 상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라이에서는 뒷땅이 나는구나. 네. 그러면 볼을 조금 우측에 놓고 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가 또 중요하거든요. 마인드셋이. 그래서 그런 것도 배워볼 거고. 궁금한 것도 있으세요? 사실 잘 아직 뭐 그렇죠. 네. 뭘 알아야 또 많은 게 들어와서 어느 그쵸. 순간 놓쳤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종합하자면 그 숏게임 그리고 골프 티샷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가 홀아웃을 하려면 홀컵에 컵인을 하려면 어떤 여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그때 각각 거리에 필요한 클럽들을 배우는 거예요. 네. 네. 골프의 목적은 티샷을 잘해서 홀컵에 그러니까 꼭 멀리 보내는 게 좋은 건 자리에.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 격언도 있어요.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샷이 무슨 샷이게요? 티샷이요. 네. 근데 티샷도 중요한데 퍼팅도 중요해요. 왜냐면 30cm 퍼팅도 네. 한타잖아요. 그죠? 네. 300m짜리 티샷도 한타고. 근데 이제 약간 그 넌센스지만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샷은 그 다음 샷이에요. 세컨드. 네. 그러니까 더 넥스트 샷이에요. 세컨 샷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약간 선문답이죠. 더 넥스트 샷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다음 샷을 잘하기 위한 곳으로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막 300m 멀리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티샷을 세컨샷 하기 좋은 평평한 곳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세컨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세컨에서요? 퍼팅을 잘하기 위한 곳으로 네. 볼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해요. 이해됐죠? 네. 왜냐면 홀컵이랑 근접해서 보내도 네. 거기가 굉장히 급격한 내리막이거나 네네. 어려운 그 그린의 라이에 올려놓으면 사실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멀더라도 오르막 퍼팅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린 야디지라고 해서 그린의 고저차를 나타내는 지도 정보는 없지만 선수들은 시합할 때 꼼꼼하게 적거든요. 네. 그린의 우측이 높고 왼쪽이 낮고 이런 식으로 다 적어요. 왜냐면 시합할 때는 굉장히 긴장 상황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정보가 왜곡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적어놓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기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먹는구나. 그래서 공을 저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세컨샷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샷은 무슨 샷이다? 티샷. 더 넥스트 샷. 넥스트. 그 다음 샷. 아셨죠? 네. 좋습니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샷은 그 다음 샷.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내가 골프를 지금 배우는 목적이 이런 데 필요한 거구나 라고 전체적인 숲을 이해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아셨죠? 네. 네네. 앞으로 또 내년 봄에 네. 또 케이린이 같이 잘 성장하셔서 저랑 또 필드에도 나가보고 그래서 필드를
물론 볼을 잘 쳐야 되겠지만 네. 잔디를 걸으면 굉장히 행복해요. 네. 그 좋은 날씨에. 그래서 좋아하는 동반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프를 입문하게 된 걸 축하드리면서 오늘 첫 시간이라서 이렇게 골프가 뭔지, 골프의 목적이 뭔지, 네. 그리고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샷이 뭔지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립과 네. 그리고 어드레스, 그다음 테이크어웨이 이런 순서대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자신감이 생기세요? 아니면 설레세요? 좀 아직 머릿속에 지금 물음표 하나가 딱 생긴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집에 네.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만화책도 좋고 텍스트로 된 책도 좋고 골프 입문과 관련된 책을 한번 마음에 드는 거 하셔서 읽어보세요. 골프 영어를 좀 그렇죠. 용어. 예, 그 책에 보면 용어가 자세히 네. 나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열심히 해봅시다. 네, 케이린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부터 해야 되나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잠깐. 케이린. 다시 하면 안 돼요? 다시? 네. 좋아요. 자기소개 생각을 안 해가지고. 케이린 그 어떻게 해야 될지.